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돌 이강이고요. 네.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것처럼 참 표지가 이뻐요. 네. 나만 이쁜 거 아니죠? 네, 어쨌든 표지가 이쁘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뭐 코도 있고 이렇게 눈도 있잖아요. 이거 고양이죠. 맞죠? 또 우리 또 매니저님이 참 센스가 있으죠. 여기 이제 이쁜 그 귀여운 고양이가 이렇게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 항상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복습하시고요. 네, 일주일에 5시간에서 7시간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루틴을 정해서. 그리고 수업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점검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진짜 중요합니다.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심화시킨 게 제목 주제, 빈칸 추론, 함축 의미. 2번을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함축 의미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는 것이며 그걸 가지고 내가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먼저 볼 텐데 우리 7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2024학년 대학 수학역 시험 32번 빈칸 추론 문제였고 정답률이 한 45% 정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셨다면 당연히 이 acceptable vision이 보이셨어야지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vision 하는 순간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아, access to film으로 이어지는구나가 보였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보면서 답의 근거가 이거니까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가 생소한 거를 접한다 할지라도 익숙한 걸 통해서 그 생소한 거를 이해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고 그게 빈칸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필름에 있어서 영화에 있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접근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순간 그 접근에 도움이 되는 순간 내가 그 접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그 접근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이 생긴다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을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문제 같이 보면서 선지 가서 왜 이게 답이고 아니고인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풀고 온 거지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요게 2번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2번으로 손이 갔는지가 되게 중요했고요. 자, 같이 문제를 독해를 하면서 글을 읽어보고 선지까지 가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지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장은 제가 이제 유기적 독해를 보여드리려고 떼어낸 문장인데 저희 교재 8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musical score. score는 말 그대로 악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 악보, within any film, 어떤 영화에서든 영화 안에 있는 음악적 악보라는 것은 can add an additional layer to the film text. 필름의 텍스트에, 말 그대로 영화의 텍스트에 어떤 추가적인 층을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층을 덧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beyond, 뛰어넘는 역할을 합니다. 뭘 뛰어넘는다? Simply imitating the action viewed. 보여지는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In films that have a futuristic world, 미래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에서는요. composers, 그쵸? 말 그대로 작곡가들이겠죠. Much like a sound designer, 사운드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composer, 작곡가들이 have added freedom to create a world that is unknown and new to the viewer. 관객에게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면서 넘어가요. however가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이제 유기적으로 읽으면 보일 거야. 얘네처럼 얘네가 이러는데 하지만 얘네와 달리하는 순간 얘네들의 공통점에서 얘네들의 차이점으로 바뀌니까 however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를 하실 때 연결사의 그 분위기 변화에 주목해서 글을 읽으시면 굉장히 유기적인 독해가 됩니다. 그걸 저랑 배우시는 거야. 하지만 사운드 디자이너와 달리 작곡가들은요 종종 자 shy away from을요 아마 여기서 수거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하다라는 수고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부터 멀리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을 전치사를 가지고 잡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흐름을 잡았으면 당연히 뒷문장하고의 연결관계에서 이 shy away from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의 수고로 쓰였어야지만 however 그리고 이 문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from을 잡고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고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뒷문장하고의 관계에서 얘를 부정적인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수거인가 보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풀던가 둘 중에 하나로 충분히 풀 수 있었다. 뭐 지금 여기 나오긴 했으니까 외워두면 참 좋긴 하겠다. 뭐뭐를 피하다란 수어란 뜻이 있긴 하다. 근데 외울진 모르겠다,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운드 디자이너와 다르게 작곡가들은 종종 독특한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피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 유니크 피스는요. Reflect this new worlds예요. 그쵸? 이런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독특한 곡들을 만드는 걸 피하고 종종 for the musical scores that 어떤 음악적 악보를 제시하는데 이 음악적 악보의 특징이 있죠. possess familiar structure예요. 익숙한 구조와 그리고 익숙한 이게 아마 밑에 뜻이 있을 거야. 뭐라고 나오더라? 율동적인 박자인가? 뭐 그런 것들 박자를 어떤 그런 박자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소유하고 있는 음악적 악보를 종종 제시하려고 하는 게 작곡가가 하려고 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피하고요. 익숙한 구조를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끝나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간다는 게 중요하죠. While it's possible that this may interfere with creativity and a sense of space and time, it in fact 빈칸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지?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그럼 이 순간 여러분은 이때 this를 이것이라고 하지 말고 받아서 해석을 하셨어야지 돼요. 뭐라고 받아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익숙한. 그러니까 familiar하다. 이거를 가리킨다. 그래야지 당연히 논리적인 어떤 그 타이트한 면에서 봤을 때 방해를 한다고 했을 때 뭘 방해한대? 그치. creativity를 방해한다고 하는 순간 당연히 이때 익숙한 걸 제시하는 게 맞죠. 왜? 익숙한 것과 창의적인 것은 반대말이 맞으니까 이 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게 맞아. this가 가리키는 건. 그럼 봐. 자, 대니아가 possible, 가능하긴 해요. 즉 이러한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그래 창의성을 interfere, 방해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감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it. 그럼 이때 it은 계속 뭐야? 이 this지. 그럼 계속 뭐 가리켜?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 익숙한 구조인 familiar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빈칸인 역할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이 빈칸 답의 근거를 찾을 때 어떤 것의 특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했을 때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답이겠네 하고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아시겠지?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봅니다. 첫 번째. Through recognizable scores. 자, 인식 가능한 악보를 통하여 visions of the future or a galaxy far, far away can be placed within a recognizable context. 즉, 저 멀리 인지 가능한 악보를 통해서 미래라든가 또는 저 멀리에 있는 은하계, 아주 멀리에 있는 은하계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인지 가능한 맥락 안에 놓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답은 당연히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인지 가능한 맥락 안에 놓이게 만든다. 그렇죠. 빈칸 답은요. 첫 번째. 이렇게 내가 풀어나가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인지 가능한 맥락 안에 놓이게 만든다. 그렇죠.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인지 가능한 맥락 안에 놓이게 만든다. 이게 답이겠지. 항상 지문에서 답을 찾는 거야. 상상을 하지 마, 제발.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답을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5번 문장이 지금 빅 포인트인 거잖아. 답을 찾을 때. 그래서 내가 답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빈칸의 답을 찾았는지 그러고 나서 선지로 가서 내가 찾은 이 답과 비교를 하는 거야. 우리 이거 계속 아세라에서 했었잖아. 이게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되게 낯설어. 무슨 세계관을 담은 것 같아. 미래의 세계관은 어떤 영화가. 근데 그 영화가 너무 낯서니까 그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악적 구조는 기존에 익숙한 걸 갖다가 쓴다는 거야. 그렇게 일을 했으면 돼. 그럼 그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음악을 쓰는 게 영화에 어떤 영향을 준다? 첫 번째. 음악이 익숙하니까 그 미래라는 아주 익숙치 않은 소재가 있는 영화를 할지라도 음악을 통해서 아, 영화를 보면서 음악 덕택에 그치 거기에 쓰인 어떤 뭐 악보라든가 어떤 익숙한 악보의 구조 덕택에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조금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콜이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Such familiarity, 그런 익숙함은요. 관객으로 하여금 to be placed in a comfortable space, 아주 편안한 공간에 놓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The film may then lead the viewer to what is an unfamiliar but acceptable vision of a world different from their own.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이거야. 필름이 영화가 이제 보는 사람,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익숙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즉 그들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즉 원래 관객이 있었던 자신들의 세계와는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세계를 이제 악셉트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익숙한 구조를 제시하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답은 당연히 뭐가 돼요? 그렇죠. 6번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익숙하지는 않으나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 이끌어준다. 그치? 이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음악 악보를 제시를 해서 음악을 깔아주니까 그 영화 내용이 딱 봤을 땐 내용 자체는 익숙하지 않아. 근데 음악이 좀 익숙한 음악을 내가 듣고 그러면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으로 이끌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악보의 여기에서의 악보의 특징이구나 하고 답 두 개 찾고 선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찾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을까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선지의 답을 한번 골라보는 거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답 찾았고요. 1번 가볼게요. 항상 방향성을 따져야 됩니다. 반대인지 무관인지. 우리 7쪽에 있는 선지로 가볼게요. 자, 1번. Free the plot of its familiarity 그랬죠. 그 익숙함이란 줄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럼 중요한 거. 여러분, 빈칸 앞에 주어가 뭐였어? 이시였어. 이시 뭐였지?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거였지. 그럼 봐라. 1번 넣어보면 그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익숙함이란 줄거리를 놓아준대. 그러면 항상 방향성을 생각하고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따져야 되잖아. Free the plot of its familiarity니까 free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 얘를 자유롭게 한다는 순간 얘를 놔버린다는 얘기니까 얘를 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앞에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익숙함이란 줄거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이미 모순이죠. 두 번째, 방향성상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장점이 생겼는데 그 장점인 익숙함의 줄거리를 버린다고 하는 순간 방향성이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방향성 반대입니다.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2번 가볼까? As in viewer access to film. 즉 관객으로 하여금 그 영화에 접근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순간 당연히 깔끔하게 2번이 답이죠. 왜요?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이게 찾았으면 콜. 됐죠? 3번 가봅니다. As an idiot musical experience. 이국적인 음악적 experience 경험을 첨가해준다. 이국적인 음악적 경험 아니었죠? 무관이었습니다. 어떤 이국적인 음악적인 experience 경험을 첨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여기에서의 음악이 하는 역할은 음악적 경험을 그 자체로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여기서 영화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영화적 경험에 도움을 주는 거겠지 오히려. 그러니까 무관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무관이었다 아시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4번. Orient audience to the film's theme. 즉 관객으로 하여금 그 영화의 theme, 주제 쪽으로 지향을 하게 만든다. 영화 주제, 무관이었습니다. 언급 없었고요. 가끔 5번을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Inspired viewers to think more deeply. 관객으로 하여금 좀 더 깊게 생각하게 영감을 준다.
중요한 건 이거지. 일단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맞긴 해. 그래서 애들이 5번의 뷰어즈를 보고 많이 꽂혔던 것 같은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익숙하니까 관객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오히려 관객들 중에서는 제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게 뭘까 하고 더 궁금히 여겨서 새롭지 않은 거를 더 깊게 생각하는 관객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 되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지문에 없듯이 5번도 지문에 없어요.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 당연히 답은 몇 번이야? 2번에 as in viewer, access to film. 관객이 영화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aids. 도움을 주다. 도움을 누군가에게 갖다 주다 할 때 그 aids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